어머님들이 가장 관심 있는 인지 발달인데, 3, 4, 5, 6학년의 아이들 인지 발달 정도에 따라서 학습 수용 능력이나 결과가 다릅니다. 이런 기억이 저도 있는데, 초등학교 때 공부를 잘하던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가서는 좀 그냥 잘하는 정도로, 아주 잘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잘하는 정도로 변하고, 초등학교 때 정말 저 밑에 있던 애들이, 중간에 정도 있던 애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서 치고 나가는 경우를 봤어요. 저도 친구들 중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 그렇게 90점도 넘지 않고 잘하지 못하던 친구들이 중학교 2학년 가면서부터 전교권에 들어오더라고요. 고등학교 가서는 더 잘했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가서 부장판사한 친구도 있고, 서울대 사범대를 가서 KBS 기자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 읍내에서 과외를 할 수 있는 경제력과 부모님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3학년에서부터는 전교권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읍내에 12명 과외하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남들이 좋아하는 스카이 대학이나 루케 공군이라든가 이런 좋은 대학을 간 친구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 아주 시골 초등학교를 나온 친구들, 읍내 초등학교가 아닌 지역에서 나온 친구들이 오히려 공부는 전교권에 전교 30등 안에 잘된 친구들이 많은데, 인지 발달과 관련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이 인지 발달 정도가 시기별로 다릅니다. 초등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 1, 2학년 때 여기 얘기하는 형식적 조작기, 12세 이상이 그 발달되는 형식적인 사고의 발달이 이루어진 사람이 있는 반면, 형식적 사고의 발달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이루어지는 아이들, 그것이 5, 6학년에 이루어지는 아이들, 중학교 1, 2학년 때 이루어지는 아이들,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을 파악하고 학습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 수준을 결정하는 이런 필요가 있어요. 고전 교육학에서는 인지 발달은 피아자의 인지 발달 이론이 이제 많이 얘기되는데, 감각 운동기에 발달되는 정도, 전조작기, 조작을 통해서 사고가 발달된다. 구체적 조작기 7세에서 11세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제 피아제 이론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피아제 인지 발달론이 이제 인지 발달에서는 이제 고전적인 얘기인데, 요거는 좀 내용이 좀 부모님들이 관심 있어 하고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을 좀 추려봤습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의 기본 전제는 인간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이다. 적응과 조직, 인지 구조가 변화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과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란 말은, 인간은 환경의 재구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인지 구조를 발달시켜가는 존재이다. 그 다음에 인간이 환경과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적응이고 조직이다. 이 적응과 조직은 새로운 정보를 기존에 아는 것에 기초해서 받아들이고, 또 이게 동화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발전을 시킨다는 거죠. 이래서 이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뤄서 평형을 구성하게 해서 발전이 된다. 이런 의견이에요. 이게 조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정보에 새로운 것들이 들어와서 이제 결합해서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 어, 적응과 조직은 그 생명체인 인간이 타고난 기본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적응과 조직은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 인지구조가 변화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지구조는 인지도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인지도식이란 것은 인간이 사물을 받아들이는 데 사용하는 정신체계로서 뭐 스키마 또는 쇠마라고 불리는데, 인간이 태어날 때 반사신경 외에 인지구조는 거의 없이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험에 의해서 이 인지 발달이 된다, 이런 얘기와 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좀 다음 얘기를 통해서 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인지 발달의 기본 전제는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있다. 인간의 인지 발달은 감각 동작기, 아주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는 질적으로 다른 네 가지 단계에 걸쳐 발전한다. 각 발달 단계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발달 단계의 순서는 변하지 않는다.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가 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개인차가 있다라는 거. 어떤 사람은 구체적 조작기가 5, 6세에 이루어지는 사람도 있고, 형식적 조작기가 이론상으로는 더 나이가 11, 11세 이후인데 6, 7세에 그 형식적 조작기의 발달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지 발달 과정은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는다. 기존의 인지 구조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놀이를 했느냐 유아 때, 그다음에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 3, 4학년 때는 어떤 자극을 받았느냐, 5, 6학년은 어떤 자극을 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 동화라는 말은 뭐냐면 새로운 정보를 기존의 인지구조의 근거에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환경으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새로운 정보가 그 어떤 한 아이의 인지구조의 근거에 받아들인다. 조절. 새로운 정보가 기존의 인지구조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면 인지구조에 변형시킨다. 이게 조절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평형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새로운 도식을 만들어진다. 아이들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알게 될 때 바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 실패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수학에 자연수의 두 자릿수 덧셈,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한 번에 되지 않죠. 한 자릿수의 덧셈의 그 경험, 그 다음에 두 자릿수와 한 자릿수의 덧셈, 이 경험이 쌓여서 두 자릿수의 받아올림인 덧셈, 그래서 덧셈이 완성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는다는 거죠. 새로운 정보가 인지구조와 결합되어 인지구조에 변화한다. 이런 그 하나의 덧셈, 두 자릿수의 그 덧셈은 뭐 세 자릿수, 네 자릿수, 소수, 분수 이런 연결되어 결합되어 조직이 된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통해서. 자,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감각 동기는 유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그 영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은 그냥 뭐 다 지났으니까 어머님들 한번 그냥 읽어만 보세요. 전조잡기는 2세에 7세, 뭐 이해가 안 되고 과정 이해가 불가하다. 요 시기는 아이들도 다 거쳤을 거예요. 근데 요때 어떻게 경험하고 교육되어지는가에 따라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의 공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뭐 직관적이고 일차적인 사고를 딱 보고 알아야 되는 거죠. 보존 개념,
가역적 사고가 미발달하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상징의 사용이 시작되고 전개념에 담기고 물환론적인 사고를 한다. 사물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여긴다. 그래서 책상이나 의자를 때리면 책상이나 의자가 아파한다고 생각하죠. 아이들한테는. 그리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애들은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근데 삐아제 인지 발달에서 유아 때인 이때의 경험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까지는 이 전조작기인 2세에서 7세의 경험들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때 어떤 경험과 교육과 경험을 축적했는가가 초등학교 1, 2, 3, 4학년의 그 학습 그 인지적인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세부터 11세 물론 이제 7세 이 구체적 조리가 더 5세 때, 4세 때 발전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나타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더 이 시기보다 늦어지는 아이들도 있어요. 이거에 따라서 학습 능력이 결정된다. 그거에 따른 학습 경험 제공이 이와 같은 내용을 좀 보면서 해야 된다. 이해가 가능하고 눈에 보여야 알게 되는 거죠. 보존 개념이 발달하고 분류의 기능, 서열화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조정이 11세 이후로 이해가 가능하고 언어적 설명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을 토론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냥 자기가 아는 거 발표하게 하는 거죠. 또 1, 2학년 아이들은 문장 정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죠. 보통은. 근데 어떤 1, 2학년 아이들은 5, 6학년이 하는 글쓰기나 토론도 가능한 아이들이 있어요. 흔하진 않죠. 또 1, 2학년은 문장 중심의 글을 이해하면 되는데 3, 4학년은 문단, 5, 6학년은 형식적인 글 이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죠. 근데 1, 2학년 아이가 형식적인 글을 이해하는 아이들이 있는 거죠. 그 아이가 인지 발달이 좀 빠른 거예요. 자, 근데 3, 4학년인데 유아나 1, 2학년 같은 특성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는 학습적으로는 발달이 안 돼요. 근데 이 친구가 3, 4학년 때가 아니고 중학교 1, 2학년 때에 인지 발달에 형식적인 사고의 발달이 돼서 학습을 딱 발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듯이 초등학교 때 코 찔찔 흘리면서 5, 6학년 때 공부 못했던 아이들인데 중2 때 공부를 잘 하더라. 상위권에 올라오더라. 그런 아이들은 이런 케이스입니다. 아이마다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이 사고의 발달, 인지 발달의 그 부분들이 그 시기가 언제인가를 잘 파악해야 되겠죠. 부모님들은 대부분 공부가 안 되는 친구들은 이 인지 발달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언어 발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신체의 발달, 어떤 몸이 아프다든가 또 뭐 정서의 발달, 부모가 맨날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거친 언어를 해요. 아이의 거친 말을 해요. 스트레스 받고 정서적인 발달이 안 돼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케이스도 있고, 언어적 발달의 경험을 제공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사회성, 도덕성의 발달에 문제가 있어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리고 인지 발달이 안 되는 아이들도 있는 거죠. 아이마다 다르다. 이 부분을 고려한 교육, 경험, 제공, 학습 형태,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대치동에 있으면 학원에 있으면 초등학교 4학년인데 엄마가 이 그 인지 발달이 안 된 아이를 갖다가 중학교 수학 선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걸 되게 하려고 하다가 병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 발달에
상황들을 고려한 교육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학의 근본적인 이해 없이 아이를 기계 다루듯이 하다 나면 교육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인지발달, 교육학 이론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피아제 이론의 교육적 시사점은 학생이 실수를 통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학생들이 하는 실수나 오류는 학생들의 사고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저희가 평가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사고에 의해서 학습이 조직이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데 그 능력 밖의 것을 하라 그러면 아이는 싫어지게 되고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파악해야 어느 사고의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난이도, 그 다음에 적절한 학습 분량, 학습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인지 부조화 상태를 유지, 자발적 학습의 정도를 알 수 있다는 거, 다양한 적용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 그러니까 사고의 발달 수준에 따라서 학습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몸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피아제 교육 이론의 교육의 시사점은 바로 이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학 필요성, 교육학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녀 교육의 근본은 교육학이다. 교육학, 깊이 있는 교육학을 가지고 아이를 해석하고 분석하고 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수 교육학 강의로 하게 되면 너무 어렵고 딱딱하니까 현실의 부분들, 신체적 발달도 이제 현실에 있는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학원이나 학원의 말만 듣지 말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이를 분석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깊이 있는 자녀 교육의 성공을 위해서 제가 조금이나마 단초를 제공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교육학 개론이란 부분들을 얘기 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어머님들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사회과학 공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를 많이 질문하시더라고요. 저희 시험 보는 거에 사회과학을 보니까 사회과학 중요한 과목입니다. 왜냐? 교육을 시키는 목적은 과학을 배워서 경제인, 직업인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또 성인이 돼서 경제인, 사회인이 됐을 경우에 사회적인 지식이나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하죠. 법도 알아야 되고 이 사회문화라든가 경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성인으로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근데 그 출발이 초등학교 사회과학입니다. 근데 초등학교에서 사회과학 공부가 안 돼 있으면 중학교 가면 사회과학을 잘 할 수가 없어요. 또 대학교 갈 때는 국영수가 중요하지만 발목을 잡히는 것은 사탐과 가탐입니다. 의대 가는데 가장 발목을 잡는 과목이 생명과학이죠. 이과 아이들은 수학적 머리, 형식적 머리가 뛰어난데 이 생명과학은 암기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언어적인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이 의대 가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의대를 가야 되는데 의대를 가는 데 있어서 국어가 또 변별력이 많아요. 국어는 또 문과적인 머리라고 이제 보시잖아요. 상당 부분이 문과적인 거고 요즘에는 비문학이나 과학과 관련된 글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부분이 많진 않죠. 킬러 문제로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 사회과학에 관련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좀 감사하고 좀 지루한 감이 있지 않으나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은 자녀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제일 먼저 저는 교육심리학 책을 좀 보셔라. 자녀를 키우고 있다라면 서점에 가서 교육심리학 책을 보시면 아이들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수준 높은 학부형들은 교육심리학을 읽는 것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된다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강의 들어주시냐고 감사하고 또 다음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